네, 반갑습니다. 약사 이진수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오늘따라 피부가 가렵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아토피 치료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생각보다 이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국으로 찾아와가지고 이런 피부에 관련된 치료제를 찾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런 치료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약사로서 한번 이야기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평소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내 몸에서 이제 빨간 두드러기가 나타나게 되고 가렵게 돼가지고 막 상처도 일어나게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아토피 돌발성으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제가 국시 준비할 때 좀 유난히 기침도 하고 피부가 이제 막 빨갛게 이렇게 달가오르기도 했어서 저는 국시실이 조금 이제 환경적으로 안 좋나 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도 똑같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평소에 아무 이유 없이 가렵다면은 아토피 피부를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알러지 검사를 했었는데 진먼지하고 이제 진드기 알러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알러지 검사하는데도 참 내가 알러지를 달고 살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알러지는 간단합니다. 외부로부터 이런 원인 물질이 우리 몸에 닿게 되거나 흡입을 했을 때는 내부에서는 외부 요인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손톱으로 긁고 그리고 또 상처가 나고 그리고 또 해서 균이 또 감염돼가지고 가려워지게 되고 무한 반복 시스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토피가 사실 이런 현대인에 살아있을 때는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원인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단계적으로 보게 되면 가렵지 않았을 때는 피부 장벽에 뭔가 문제가 없긴 하지만, 알러지를 유발하는 외부 물질이 나타나거나 진드기가 나타나거나 했을 때 손으로 긁게 된다면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균들도 감염이 되고 그럼 피부로부터 뭐 두드러기도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알러지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을 때는 지속적으로 아토피가 나타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두드러기로 통해서 우리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질 텐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아토피 피부 치료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는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다르는 연고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가 될 수가 있는데, 왼쪽에서 보이는 제품들이 다 똑같은 제품 용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베타메타존하고 겐타마이신, 이 두 가지 복합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유명한데, 베타메타존이 이제 가장 강력한 스테로이드 성분 중에 하나이고 겐타마이신은 항생제입니다. 균이 감염되지 않게 겐타마이신을 첨가를 해주면서 가려움을 낮춰줄 수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해서 봤을 때는 이런 스테로이드가 되게 무섭고 이거 오래 쓰면은 되게 몸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적당히 쓰면은 스테로이드는 정말로 획기적인 제품 중에 하나예요. 베타메타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상층에 해당하는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가장 잘 듣는 연고가 될 수가 있고, 하지만 가장 강한 만큼 역시나 또 부작용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 달 사용했을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약은 아니고 그냥 국소적으로 그냥 드문드문 나타났을 때는 확실하게 잠재워줄 수 있는 연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레드니솔론하고 네오마이신 이렇게 복합제로 되어 있는 연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캄비손이라는 제품이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베타메타존보다는 살짝 낮은 정도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연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처방약으로는 유명한 것은 토피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베타메타존 연고보다는 순한 연고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베타메타존 연고를 발랐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들에 한해서는 프레드니솔론 연고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히드로코르티손과 디펜히드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도 있습니다. 히드로코르티손은 진짜 일반이야 팔 수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 중에 하나예요. 이런 아기 기저귀 발진이라든지 아니면 아기 피부에 해당하는 것은 히드로코르티손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부가 연한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게 되고, 어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피부가 연한 분들, 약한 분들한테도 쓸 수 있는, 권해줄 수 있는 약이 바로 이 더마큐 연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을 약국에서 사셔가지고 이 피부에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드로코르티손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스테로이드 연고와 함께 같이 발라주면 좋은 제품이 바로 이 보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제품뿐만 아니라 약국에는 다양한 보습제들이 있어요. 보습제, 크림, 로션 이런 것들은 화장품 가게에서도 되게 많죠. 그래서 아토피에 스테로이드 연고와 함께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매우 효과적인 반응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된 피부 장벽의 회복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이 보습제는 정말로 필수적인 제품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 바르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후에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반대 순서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먼저 바르고 보습제를 먼저 후에 바르게 된다면 스테로이드 연고가 다른 곳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아픈 곳에 이렇게 스테로이드 연고가 갈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나중에 바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구 히스타민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양으로도 이제 아토피 피부를 잠재울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 항히스타민제들이 있게 되는데, 세트리진, 로라타딘, 팩소페나딘 이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을 사는 게 정말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먹고 있습니다. 알러지 약을 해결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알 정도로 충분히 드시면은 알러지를 충분하게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한 알 미리 먹고 하루 종일 알러지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날씨가 추워지든 먼지가 쌓이든 간에 진짜 이 약이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이 세트리진이 약의 크기가 되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빨리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졸음도 덜 오기 때문에 저는 이 히스타민제를 드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부 알러지가 굉장히 심한 분들, 염색을 해서 옷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옷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 경구약으로 복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클로르페니라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드셔주시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BBB 통과, 뇌 장벽, 혈액 장벽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졸음이 온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이 오로치는 드시는 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 약이나 이런 일반 약뿐만 아니라 이런 피부 알러지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는 오메가3나 오메가6가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줘가지고 알러지를 낮추는 데 있어서 충분히 큰 개선을 일으킬 수가 있고, 에이코사노이드라는 이런 성분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에이코사노이드 대사를 조절을 해가지고 항염증성 물질을 생산을 하게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이 오메가3나 오메가6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6라고 한다면 이제 뭐 달맞이꽃 종자요라고 이렇게 감마 리놀렌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오메가6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을 같이 드셔주시는 것이 좋고, 서구화된 식습관 중에서는 오메가6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오메가3랑 오메가6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오메가3를 섭취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메가6도 피부 알러지를 개선시키는데 같이 또 복용을 해주신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영양제로 봤을 때는 저는 비타민 D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타민 D가 이제 뭐 골다공증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타민 D가 사실은 이 우리 몸의 면역 조절 인자인 조절 T세포의 면역 조절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 염증을 완화를 시켜주는 제품으로서 이 비타민 D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제품들은 이제 2000 IU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0이나 2000 IU 정도로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 한 5000 IU도 충분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해가지고 비타민 D 좀 많이 먹으면 좀 부작용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타민 D 섭취하고 햇빛을 잘 못 보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대인들에 있어서는 비타민 D를 지속적으로 충분히 조절을 해가지고 영양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5000 IU도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것이 괜찮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산균 제품들이 있어요. 락토바실루스 람노스 GG, 이 성분이 들어있는 유산균을 사시는 것이 좋아요. 수많은 유산균들 중에서도 이런 피부 개선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는 이 락토바실루스 람노스 GG가 있게 되는데, 이 람노스 GG 성분이 들어있는 람노스산을 드시는 것도 정말로 좋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유산균이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면서 이 제품을 사 드시는 것도 정말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은 이 아토피 피부 참지 말고, 긁게 되면은 또 이제 상처도 나게 되고 균도 감염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병원을 또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미리 약국에서 1차적으로 해결해 보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지 말고 약국에서 해결해 보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신다면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